네, 한노비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옥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 흐름이 오늘장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와 완전 사뭇 다르게 월요일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장 시장 무엇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이게 연준 인사들의 발언 때문인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은데요. 네. 달라진 게 없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굳이 빠졌던 이유를 찾는다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금요일과 오늘 이 올라오는 이유 본다면 이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 그러니까 이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 블레드 총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또 강하게 부인하다 보니까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좀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우리가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 봤던 거고요. 최근에 또 강해졌던 건데 이런 부분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파월이 하반기 경기가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일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매파로 불리는 연준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가장돼 있다. 이 경제 확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려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전망이 다소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목요일을 진짜 말도 못해 급락시켰던 것이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낳는 또 공매도까지 합쳐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건데요. 이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 가능성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상승이 나왔는지 잠시 뒤에 좀 보여드릴 거고, 이 JP모건은요, 지난주에 미국 하반기가 인플레 반등이 예상된다. 즉 인플레가 말도 못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인데 JP모건이 이제 이 인플레에 대해서 반토막이 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한 지금 투자은행은 없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이 먼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장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정말 너무나 과한 하락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메꾸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침체 우려 완화가 되면서 금리 인상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전에 보시면은 3.25보다는 이 앞에 그래프거든요. 이 옅은 색 3.25보다는 3.5까지 오를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나왔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3.25 오를 확률이 현저히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3.5보다는 3.25 오를 확률로 어떤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이 상당히 둔화가 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건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우리가 코로나 저점일 때요. 이때 22년 초반이거든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어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전염병이 돌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말도 못한 하락이 나왔던 건데 이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반대 매매를 금지하는 그 권고안을 내리면서 그게 작년 5월까지 법안 유지가 되면서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하락이 나오는데 달라진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수급적인 이유, 반대 매매,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금요일과 오늘까지 올라와주고 있고요. 요때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이제 이 금융당국에서 이 금융위 부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증시가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처럼 반대 매매라든가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때와 비슷한 조건이라면 수급적인 문제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분위기를 본다면 지난주까지가 역대급 하락이었고 역대급 반대 매매였다면 지금은 역대급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반등 나오냐 이거를 의심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주도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좀 확실한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요, 손절을 해도 실익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몇 번째 강조해드리고 그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매매 구간에서 같이 휘둘리지 말고 좀 버텨보자라고 정리해드렸고, 그 이후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찰나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에코캡에 대해서 발로 사도 되는 종목이라고 네. 좀 이거 좀 경솔한 표현이 아닐까 싶었는데 발로 사서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너무 싸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세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만큼 너무나 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사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에코킥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나서도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만 17%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6월 달에 빠진 것 대비해서도 아직 회복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걸 느끼셔야 되냐면 지수를 보면요. 6월 달에만 빠진 게 지수가 10%가 넘게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주도주도 시장의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20, 30% 이상 하락이 나온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만 딱딱 담아둔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손실 복구하는 거 금방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이 제2의 에코캡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번 좀 주목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제가 또 바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바로 이제 목요일이었죠. 같이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무증 권리락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이게 권리락됐기 때문에 자 목표가를 60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 권리락이 되면서 이제 15만 원이 된 거기 때문에 목표가가 15만 원 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터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펀더멘탈에는 상관이 없는 건데 무증이 되면서 이 권리락 되면서 가격 자체가 이제 4분의 1 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좀 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이 시가총액 1등 대형주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쨌든 지금 이런 우량들도 많이 있고요. 이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가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하나 더 보시면은 제가 금요일에 같이 말씀드렸던 게 삼진 L&D인데 역시나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삼진 L&D 같은 경우도 오늘 중에도 역시나 급등에 동참하면서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어떤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시장의 또 이슈와 확실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에코캡에 대해서 이런 표현해도 될까 하지만 그만큼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막 사도 된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한 분이 박필립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발로 사서 발로 팔았다, 쉽게 벌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있네요. 박필립님 네네. 발로 사서 발로 팔았어요. 발로 사서 손으로 팔았으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만큼 이제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런 시장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6월 달에 빠진 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말 많이 빠졌는데 올라온 거는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종목 좀 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하락장에 반등한다고 우리의 계좌가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건 아닐 겁니다. 그쵸.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또 내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일단 수익 내신 건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키워드는 테슬라 미안하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는 네. 아니 블룸버그가 이렇게까지나 국내 회사를 칭찬한다고? 그만큼 데이터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 어쨌든 이제 좀 약간 놀리는 듯한 뭐 그런 좀 기사가 나왔죠. 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실공히 전기차 시장 1등은 테슬라입니다. 근데 블룸버그에서 머스크야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가 테슬라에 이어서 판매량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차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선 진짜 1등의 어떤 자동차 회사지만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제네시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어떤 중저가의 자동차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 제네시스 이후부터 사실 좀 이 고급 브랜드로 알려지면서 현대차 많이 알려졌고요. 특히나 아이오닉 5라든가 EV6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판매량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여전히 더 많이 팔고 있지만 현대차가 지금 더 이 판매량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현대차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했을 바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경쟁자로 알려져 있는 어떤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파업이 아니라 파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그 어떤 독서를 내뱉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지금 아이오닉 5가 1등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총 685대인데 이 중에 30% 이상을 현대차가 판매했고요. 이번 연도만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누적으로 현대차 전기차 모델이 333대 팔리면서 거의 91%까지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와 기아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에 같이 나가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기업을 오늘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 2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론 머스크 현대차 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와 관련해서 누가 봐도 딱 드러나거든요. 현대차랑 기아 관련된 종목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화신이라는 네. 종목이에요. 이것도 배를 한번 쳐볼게요. 사실 양대 산맥으로 화신 SL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SL도 있고요. 네. 많은 부품사가 있는데 왜 이 종목인지가 딱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화신 같은 경우는 조지아 공장에 170억을 투자했고 증설했습니다. 자 보시면 신설이 아니라 증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현대차, 기아차하고 미국에 같이 공장에 나가는 기업이 꽤 몇 개 있습니다. 뭐 SL도 있고요. 구형테크도 몇 개 있는데 지금 조지아 공장은 약간 그 화신의 조지아 공장은 그 공장을 170억을 투자해서 또 증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현대기아차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없이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때마침 현대차의 어떤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당연히 화신이 제일 먼저 수익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이 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지금 이제 아이오닉 5라든가 EV6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그 플랫폼의 60% 이상을 수주하고 있는 겁니다. 화신이요. 그래서 현대차의 일단 1차 협력사기도 하고요. 화신의 평균 매출이 1조 원 넘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매출만 1조 4천억 넘어갈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가총액은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요, 이 펀더멘털을 매출로 봤을 때 역시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에코캡처럼 지금 가격대도 뭐 발로 사도 되는 가격대다. 그만큼 그 매출과 비교했을 때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싼데 지금 조지아 공장 증설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더 모멘텀이 클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에도 파들 등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는 현기차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현대차 GMP 같은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폭스바겐의 이 MEB 플랫폼에도 화신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가격은 상당히 싸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 왜 화신인지 더욱더 알게 될 텐데 이 미국의 조지아거든요.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 여기 있고요. 같이 간 곳이 동광금속, SL, 아진산업, 구형테크 또 몇 개 있죠. 근데 지금 이 화신이 여기 있는데 화신만 지금 증설했기 때문에 더욱더 모멘텀이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품사 중에서 저는 화신을 선택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 170억 증설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올랐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일단 6월 달에 고점이 여기였는데요. 이 6월 달에 고점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와주기 때문에 시장이 이 정도의 반등을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화신은 주도주급으로 올라서면서 현대차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부품주의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500원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6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종목들이요. 이 가격에서 훅 떨어졌을 텐데 네. 화신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가 하락이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제 오늘 이 거래 연속 급등하니까 거의 손실을 많은 부분 회복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 다 막 팔았잖아요. 근데 화신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싸고, 그러니까 펀더멘털로 봤을 때도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사실 팔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진 것도 덜한 건데요. 네. 어쨌든 그 이틀 빠진 것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좀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화신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원, 손절가는 7,6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을까요?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원전 관련주겠네요. 지난주에 대통령이 원전 단지를 방문해서 네. 내가 다른 해외에 나가서 대통령을 만나면 원전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오늘 지금 나토 회의 참석차 유럽을 떠나서 유럽에서 이제 많은 국가들하고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합니다. 거기서 원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나토 가는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이제 이 뉴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원전뿐만이 아니라요. 원전, 반도체, 배터리 회담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한테는 굉장히 좀 밉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나중에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나토 가서 지금 그 많은 산업에 있어서 정상회담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익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출국을 해서요. 29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주요 참가국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약 10차례 정도의 양자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 원자력 수출에 있어서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가 있거든요. 지금 체코, 폴란드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그 양자 회담이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네덜란드 양자 회담이 있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캐나다 또 그 대통령하고 양자 회담이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과 연결되어 있죠. 지난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전투기 구매한다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침 바로 이 출국하기 전에 원전 단지 방문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대통령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본격적인 원전 세일즈 이게 진짜 5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탈원전 어떤 그 정부였고요. 지금 오히려 원전 채광고로 가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내일 원전 ETF가 또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한투하고요, NH 아몬디 운용에서 이제 발행하는 원전 ETF가 내일 동시에 상장하기 때문에 이 ETF의 또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가 또 한번 급등이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주에서 또 좀 제일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원전 ETF가 동시 상장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작년에 사실 가장 핫했던 ETF는요, 메타버스 ETF였잖아요. 그랬죠, 네. 네, ETF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수급이 더 붙으면서 크게 올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참 피크였죠. 네, 이번에도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네. 번째 종목은요? 네, 바로 우진입니다. 또 사람 이름 같은 네. 우진이네요. 원전에서 그 논의 핵 계측기를 공급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지금 그 SMR과도 또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우진이나 종목을 좀 대형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중소형주 중에서 한번 꼽아봤고요. 논의 핵 계측기라고 해서 뭐 원전, 철강, 반도체 여기에다 공급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에 바라카 원전에도 이제 예비품종 지시기를 공급했는데. 지난 4월 달에 바라카 3호기 원전에 예비품종 지시기를 공급하면서 그냥 말로만 어떤 테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바라카 원전에도 공급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논의 핵 계측기도 지금 이 바라카 원전하고요. 이 예비품 공급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고 SM 관련해서 과제를 완료한 건데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요. 한국전력기술에서 의뢰한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과제를 완료해서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는 SMR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바로 우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가 이제 그 해상원전 분야 이 연구 개발을 과거부터 꾸준히 해오면서 SMR과도 가장 연관이 깊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 오늘 뭐 제일 세게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락한 부분을 보면은 사실 그
7월 달부터 좀 약간의 이제 좀 흐름세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빠진 건 많이 없고요. 이틀간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일단 이 원전의 재료라는 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체코하고 미팅하는 건데요. 그게 이번 주 후반이고, 그다음에 또 내일 이 원전 ETF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정도는 보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15,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ETF가 또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고요. 그 외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4시 이후부터 또 무료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지난주와는 확연히 틀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상승보다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종목들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4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